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5주차 다음 주에 방송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준비를 기말고사에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빨리 이걸 준비해서 올려드리느라고 사실은 14주에 제공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청대 문학 중에서 희곡이 사실상 거의 끝났어요. 뒤에 이제 그 지방희가 어떻게 어, 어, 북경으로 진출을 하는지 그 과정 어제 수업 끝날 때쯤에 언급이 되었었는데 그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인 음악이나 악기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희곡을 끝낼 것이고요. 그 뒤에 상곡과 민가 굉장히 짧게 한 꼭지 정도 해서 마칩니다.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소설인데 소설은 조금 길게 특히 이제 여러 장르로 나누어서 조금 설명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어제 있었던 수업에서 잠깐 이제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너무 급하게 이제 수업 끝날 때쯤에 이거를 좀 많은 정보를 드리려다가 조금 이제 지나쳤어요. 뭐냐면은 제가 어제 이거 이야기할 때 왕세정하고 헷갈렸습니다. 근데 사실 헷갈리기 쉬워요. 사람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왕사정인데 어제 제가 설명한 거는 왕세정 이야기였어요. 예, 후칠자는 왕세정이에요. 근데 사실 문학사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인물은 왕사정입니다. 이거 여러분 복습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렸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왕사정, 왕세정 그 앞뒤로는 똑같고 글자가 이 사자, 세자 이 차이라서 인물 자체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후칠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왕세정이고 청대, 종당, 종당시파, 종송시파 이런 거 얘기할 때 오이업하고 같이 다룬 사람이 왕사정입니다. 지금 홍승이라는 이 전기 작가는 그래서 이게 어제 이야기할 때도 조금 이게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들었습니까? 아무도 이제 저한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가 어, 조금 기다렸는데 지금 이때까지 아무도 연락을 안 했어요. 바로 이제 청대 사람인데 어떻게 명대 사람하고 한테서 바로 시 창작법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이 왕사정, 시윤장이라는 이 두 청대 사람한테서 시창작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전기, 작극도 잘 썼지만은 특히 전기 중에서 장생전으로 유명한 홍승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제 어제 하다가 말았던 지방 극단이 어떻게 북경으로 진출을 하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역시 안희의 상경관과 안희의 이황조인데요. 우선 걸륭 황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나도 이 연극을 좋아했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제 음, 이런 그 극단을 마치 공무원처럼 황실의 부서에 배치를 해서 어, 상설해가지고 연극 공연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방송사를 하나 차린 것 같은 예능이나 그죠? 드라마 위주의 방송사를 하나 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했죠. 그게 실제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걸륭 황제는 어, 그 자기가 그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던 그런 극단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조금 한다 하는 극단이 있으면 직접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일 공연에 이 안위에서 원래는 활동했던 이 삼경반 반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1반, 2반, 3반 할 때 그 반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단체를 멀리 안위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황금 공연이 이게 이제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며칠 동안 공연을 했겠죠. 그런데 반응이 괜찮다 보니까 이 상경반 입장에서는 어차피 고향에 가서도 결국은 먹고 살려면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공연에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면은 그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인구도 많고 돈 쓸 사람도 많은 그런 북경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황제 앞에서 공연을 해보니까요, 한번. 그래서 이 황궁 공연이 끝난 뒤에 낙향을 하지 않고 그죠? 예, 북경에 눌러 앉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북경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공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상경반의 어떤 대성공이 지방의 차례로 알려지게 되겠죠. 특히 이제 안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경반이 원래 활동을 했던 지방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자기들 입장에서도 상경반 못지않다고 생각을 했던 여러 군소 연극 집단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온 거예요. 다 같이 이제 차례로 어, 북경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의 원래는 지방 가요겠죠. 그런 지방 창조가 북경극단의 주류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요. 상경반 이후에 북경으로 진출한 팀 중에 제일 유명한 팀이 역시 예, 이황조입니다. 이 이황조는 상경반과 비슷하게 안희 출신이었습니다. 안희의 지방 창조였죠. 그런데 이런 경향에 발맞춰 가지고 이 사람들도 북경에 진출을 했는데 특히 이 사람들의 그 곡조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황조는 원래 있었던 그 안희 지방의 그런 창조였는데요. 바로 그 근처에 있었던 호북의 창조인 서피조하고 같이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피조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원래 있던 이황조의 장점까지 융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경희가 완성이 되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경희가 나중에 경극으로 발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경극을 예, 이황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황조가 이제 이런 일들을 예, 이뤄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유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북경의 어떤 드라마라는 뜻의 경극 이것은 경희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 경희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다고요? 이황조입니다. 이황조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지방극단이 어떻게 해서 전국구 명성을 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고요. 이 지방극단인 상경방과 특히 이제 이황조가 인기를 끌게 되는 요인은 역시 무엇입니까? 곡조가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 외로도 조금 뒤에 나오는 무대 소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악기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호금이 있었어요. 예, 이 호금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얼후를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서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있었던 이 호금 그 얼후는 원래의 호금을 개량을 해서 어, 예, 발전을 시킨 그런 악기 그리고 이제 가락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호금이라는 이 가락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경의의 가락으로 발전되게 되는데 그 어떤 그 예, 과정을 얘기해주는 교과서의 예, 인용문이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금가락이 처음에 안이 남쪽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 그 음악이 굉장히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구석에 있었던 것이 지금은 전국을 제패한 겁니다. 오로지 호금으로 절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호금이라는 거 말 자체가 이제 뭐죠? 악기 이름입니다. 그죠? 악기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그 가락 자체를 붙인 게 호금 가락이다. 그러니까 호금 음악, 호금으로 연주하는 음악 이걸 이제 호금 가락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요. 사람들이 듣기에 음탕하고 요사하여 원망을 하는 것도 같고 호소를 하는 것도 같아서 음악 중 가장 음탕한 것인데 이것을 이황조라고도 부른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이황조죠. 바로 이황조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용해서 우리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음탕하고 요사하고 원망을 하는 것 같고 호소를 하는 것 같다. 이 뜻에서 음탕하고 요사하다 이 말을 약간 그 19금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육아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음탕하고 요사하다. 공자도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람의 어떤 감정에 가장 직접적으로 호소를 하는 것 같은 뭔가 심금을 직접적으로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아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유튜브 검색을 할 때 스타더스트 리뷰 치고 얼후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고 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동영상을 보면 바로 얼후 이 악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보면 이제 목란의 눈물이라고 나올 건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 얼후 악기가 연주가 되고 사람의 심금을 어떻게 울리는지가 표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5분짜리인데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실제로는 얼후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제 볼 필요는 없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호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악기가 결국은 얼후인 거죠. 이게 이제 희곡 반주를 이끄는 가장 주요한 현악기였는데 그 어루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들어본 분들은 바로 아실 거고 혹시 못 들어본 분이 있으면 바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이 악기의 특색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겠는데 그야말로 사람의 어떤 심금을 울릴 수 있도록 희한하게 뭔가 마음의 언저리를 때리는 그런 성격의 악기예요 이게. 그래서 음탕하고 요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은 육아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조금 이제 안 좋게 보지만은 이런 관점을 떠나서 실제로 어떤 드라마를 이야기할 때 그 배경음악으로 가장 어, 적절하게 사람한테 그 어떤 그 슬픈 감정이나 아니면은 그 약간 원망 어린 감정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악기가 무엇이겠어요? 얼후라는 거죠. 이런 호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악기가 바탕이 되어인 이황조 같은 것이 유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황조가 가장 이제 크게 번성한 이유는 악기가 사람의 심정을 잘 울리는 그런 악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 경의가 보면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복장, 장식, 소도구 그리고 얼후 외에도 여러 가지 악기 이런 것들이 극적인 어떤 광경을 잘 전달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 갑니다. 특히 이제 이런 지방이와 탄사 고사 계열의 민간 음악의 음악이 경이로부터 이런 이제 장점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경이 비슷한 어떤 그런 발전을 이뤄내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경이는 중국 전통 음악의 가락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중국 전통 연극을 대표하는 그런 장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희가 한마디로 챔피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연극하면은 경희가 돼버린 거죠. 걸륭 이후 청말에 이르러서는 경희가 더욱 성행해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 가장 상류층까지 전 중국인이 즐기는 그런 이제 예술 장르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경희가 중국에서 어떻게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지 그 과정을 봤는데 역시 이 경희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지를 본다면은 제재가 일단 옛날 작품에서 차용을 했긴 했지만은 문장이 통속화되어서 그러니까 실제 실용회화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딱 알아듣게 그렇게 이제 문장이 구사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길이 자체에 구애가 없이 짧게 해야 될 것은 짧게 하고 길게 해야 될 것은 또 길게 배치를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성격에 맞게 길이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한 게 여러 사람의 어떤 그런 요구에 맞아떨어졌는데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짧은 연극이 좀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음악인 겁니다. 음악. 그죠?
단조로운 공곡보다는 아무래도 관중들이 얼후 같은 것 그런 이제 악기를 써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어떤 음악의 구성을 선호했겠죠. 이것 때문에 경희는 큰 성공을 했다라고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희곡은 마치고 이제 청대 상곡하고 민가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잠깐 끊어서 가겠습니다.